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 디스플레이고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중소형 패널만 만들지 않죠. 대형 OLED 패널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슈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들을 잠깐만 다시 살펴보자면 결국에 LG 디스플레이가 1.3조 원의 유상증자를 받은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OLED 시설 강화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증의 30% 정도의 비용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런 유증을 통해서 데모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된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황 회복에 따른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있어야 유의미하고, 만약에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재무 부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악순환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개선으로 볼 수 있는 건 아이패드가 있죠. 하지만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은, 일단 아이패드가 원래 출하하려고 했던 양은 1000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600만 대를 받지 않을까라고 했었죠. 하지만 아이패드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히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물량도 200만 대가 줄어든 400만 대 분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400만 대 물량이라는 거는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중소형 OLED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작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패널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6세대 라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6세대 라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 3조 정도의 자원을 썼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패널을 생산할 때 이런 3조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패널에 작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널을 납품해도 이제 마진이 조금 생각보다 덜 남을 수 있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시설 투자로 인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이런 OLED 패널에 대한 가격 마진이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유리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이패드를 통한 업황 회복은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대형 OLED 부분에서도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어떤 걸까라고 보면은, 지금 이 표가 이제 16년도부터 23년도까지 대형 OLED 출하량에 대한 표인데, 2021년에는 이제 770만 대가 출하가 됐고, 그리고 이제 22년도에는 그것보다 한 백만 대 조금 이하 줄은 한 600만 대 조금 이상의 패널이 출하가 됐고, 23년도에는 한 400만 대 조금 넘는 양이 출하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출하했던 양이 줄어든 이유는 이제 코로나 이후 고금리가 지속이 됐죠. 그리고 그런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소비 둔화가 이루어졌고, 결국 이제 이런 소비 둔화로 인해서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거시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런 제품 교체 수기가 긴 이제 대형 패널 부분에선 정체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24년도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대형 OLED 출하량 목표를 기존보다 한 200만 대 조금 더 안 되게 더 높게 잡았죠. 그 기존 23년도에는 한 440만 대였는데 LG 디스플레이가 2024년도에는 600만 대이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24년도는 이제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물가 상승률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소비자의 주머니에 대해서는 많은 돈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23년도처럼 이제 지속적인 소비 둔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 둔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형 OLED처럼 가격이 비싼 제품에 대한 수요는 조금 그 전에 상황처럼 이제 소비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600만 대로 잡혀져 있지만, 600만 대 이제 추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런 기사 하나만 보고 LG 디스플레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는 이제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OLED 부분에서도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어, 가격이 이제 여전히 이제 13,000원 부근들을 뚫지 못하고 가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지지 부근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11,000원 부근이고 조금 단기적으로 잡자면 이제 12,000원 부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단기적 반등이 와줬지만 이 반등을 현재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엄청나게 뾰족한 상황은 있지 않. 차트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지금 이평선들 배열 상태 보면은 한 곳으로 모여져 있고 결국에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는 이제 횡보의 장세인데 횡보의 장세면 그 가격대가 이제 13,000원 아래에서 이제 11,500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짧게 잡으면은 이제 12,000원 부근에서 한 15,000원, 12,500원 부근 이런 부분 다시 말하자면 12,500원 부근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던가 조금 크게 잡자면 이제 12,500원에서 11,500원 사이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추세가 나와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도 이제 뾰족한 방법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고 추가적인 이슈나 주가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LG 디스플레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